넘어갑니다. 네, 오함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기사가 났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면 기사가 났나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직 기사 안 떴는데요? 아직 기사 안 떴습니다. 아직 기사 안 떴습니다. 예. 아직 기사 안 떴습니다. 예. 아직 기사 안 떴어요. 아직 기사. 아직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직 아니랍니다. 아이고. 물론 가능성 큰 거는 맞아요. 근데 아직 뜬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이고. 참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조국 이화영 광복절 특사 가능성 더욱 커졌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 이렇게 기사 떴다라고 해서 막 뒤져봤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합에서 가능성 있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연합에서 쓴 기사에서는 조국은 사면 되는데 이화영은 뭐 빠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온 거 아닙니다. 예. 예, 아직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사입니다. 연합에서 났어요. 알려졌다고 하는데 아직 아니에요. 아이고 내 참네. 아니 보니까 딱 내가 들은 수준밖에 안 되네. 에? 가능성 커졌다가 맞지 무슨 참 속상. 예, 근데 말씀드립니다만 예, 가능성은 커진 거 맞아요. 가능성은 커졌어요. 근데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예. 네 진짜. 예, 최강욱 의원도 가능성은 있어요. 예, 가능성 있죠. 예. 예, 좋다 말았네. 예, 제가 참 이게 늦은 게 되더라도 이게 보도가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자, 소담님께서는 이화영이 먼저다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저도 이화영 부지사가 좀 먼저였으면 좋겠네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오늘 하루 종일 조국, 조희연, 최강욱 그리고 이화영까지 과연 사면 대상에 오를까 이게 좀 거론이 됐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쌤, 이걸 두고 몇몇에서 자꾸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제 댓글창에도 올라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조국, 조희연, 하여튼 조국 대표 같은 사람 보세요. 최강욱 대표 같은 사람 보세요. 이분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던 사람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끝났으면 이분들이 원상 회복, 복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은 못 받더라도 이 원대복, 원상 복귀는 돼야 될 거잖아요. 장용진 같은 사람 지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한동훈, 윤석열 그 다음에 이 적폐 법조기자단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이 끝났으면 이제 그 고통이 끝날 때도 됐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는 돌아가야죠.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제? 내가 포상을 달래? 아니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에 그 자리로 난 돌아가고 싶다고. 난 그 정도만 돼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가 어떻게 해서 대권을 꿈꾸게 됐습니까? 조국을 죽이면서 대권을 꿈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감옥에 갔다면 당연히 조국은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조국 대표를 대법원이 감옥에 보내던 그 날짜 기억하십니까?
12월 9일인가 그랬죠? 12월 달, 12월 9일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월 12일인가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내란 사건 때문에, 윤석열에게 이렇게 내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내란 진압에 총 결집을 하고 있을 때, 조국 대표의 힘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조희대는 조국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사실상 내란 진압을 방해한 겁니다. 조희대는 조국을 감옥에 집어넣음으로써 윤석열을 보호한 것이고 우리의 내란 진압을 방해한 거예요. 그만큼 겁이 났던 겁니다. 윤석열과 조희대는 조국이 겁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이 돌아와야 되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아직 우리 내란 진압 중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란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조국을 석방시키는 거는 무슨 우리가 논공 행사를 한 게 아니라 빼앗긴 우리 동지를 되찾아가지고 내란 진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자는 겁니다. 내란 진압 아직 안 끝났다고! 내란 진압 안 끝났기 때문에 내란 진압에 보다 손 하나 더 보태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조국 사면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해요? 그 새끼가 밀정이에요. 아씨. 자, 댓글창에서도 지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요. 내가 좋은 자리 갔다고 동지를 버려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에?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누가 그딴 식으로 해? 부담? 정치적 부담? 그러면 다음번에 하면 정치적 부담 없어요? 다음번에 하면 정치적 부담 더 생겨. 힘이 가장 셀 때 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힘은 언제 제일 셉니까? 집권 초기에 힘이 제일 세요. 미루잖아요? 미루면은 기회가 더 없어져요. 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검찰 정권의 희생이 됐던 희생양들은 그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오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는 조국과 이화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국도 그렇고요. 이화영도 그렇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이 보복성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요, 이 판사 새끼들 정말 나쁜 새끼들인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양승태를 비롯해서 판사들 상당수가 사법농단으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그랬죠. 근데 그걸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문재인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서 뭐 했다? 조국을 죽이고 최강욱을 죽였다는 거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주도하는 거는 윤석열입니다. 한동훈이에요.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판사들이 어떻게 보복을 못하는 거야. 지금도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검사들, 판사들 다 쩔쩔매요. 윤석열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잖아. 그런데 이 새끼들이 얍삽하게 조국하고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뭐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이 검찰한테 작살이 난 거는 최강욱의 농단이다. 혹은 조국의 농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보복 차원에서 최강욱과 조국을 죽인 겁니다. 유리한 증거를 모두 배격하고 심지어 내가 봤다. 동영상이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전부 다 배격해버린 거야. 인턴 증명서? 그 인턴 증명서가 뭐라고 그게 어떻게 징역형이 나옵니까? 근데 나왔잖아. 어떻게 나오게 된다? 이거는요, 법원이
자신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겁나니까 조국하고 최강욱을 겨냥해가지고 보복을 한 거야. 한강에서 뺨 맞고 엉뚱한 데 가서 눈을 긴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예, 딱 그 상황인 거야. 윤석열한테 뺨 맞고 조국한테 화풀이한 거라고. 보복인 겁니다. 당연히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원상복귀 되는, 이제 피해를 복구해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화영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싹 다 빠졌잖아. 이화영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된 거는 조희대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야. 조국을 죽인 거는 윤석열이 자신의 경쟁자가 될 만한 조국을 죽였던 거고, 판사들은 자신들이 윤석열한테 당한 거를 윤석열한테는 보복을 못하니까 엄한 조국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조국이 입은 피해를 이제 회복시켜 줄 때가 됐잖아.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요. 이화영은 좀 달라요. 이화영의 경우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이화영을 밟은 거잖아. 따라서 이화영을 살려내지 않으면요,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이나 검찰이 장난질을 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원래요, 사면이라는 것은 사법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법이 잘못된 판결을 했을 때 사후적인 교정을 하는 게 뭐다? 사면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인혁당 사건이니 무슨 사건인지, 이런 사건에서 간첩 사건 이런 데서 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쓴 사례 꽤 많았죠. 이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까? 사면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조국과 관련된 조국 사건,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증언이나 증거나 이런 거 다 검찰이 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증거라는 거 이미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친검 언론과 정치 검찰이 유착을 해서 조국과 그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보도를 하고, 사람 하나 죽이려고 별 희한한 짓 했다는 거 다 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SBS의 소위 말하는 총장 직인 파일, 여기 직일 파일이라고 되어 있네. 오탈자가 났네요. 자,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대표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자, 총장 직인 파일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압수수색가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었죠. 압수수색은 이때 진행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라고 S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죠. 보도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거야. 발견되지 않은 파일이 발견됐다고 거짓 보도를 했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언론과 검찰이 유착해서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 하나 처벌받았습니까? 처벌은 안 받았어. 하지만 그걸로 피해를 본 사람들 이제 피해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게 바로 뭐다? 사면입니다. 사법이 잘못 작동되었을 때 그것을 사후적으로라도 교정시키는 거, 그게 사면이에요. 그렇다면 조국에 대한 사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조국과 그 가족이 유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전체가 가담한 사건인 경우에는 주범으로, 대표로 가족 한 명만 처벌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홍준표도 하잖아. 근데 지금 조국 가족은 뭐야? 가족 전체가 다 처벌받고 부부가 다 나란히 3년 4년 감옥에 있잖아. 이거 지나친 거예요, 이거. 설령 유죄가 맞다고 해도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잡겠다는데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딴 소리를 해? 미친놈이야, 그거.
그런 소리를 하면 나오는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똥 누러 갈 때와 똥 누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옛날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적폐들처럼 똥 누러 갈 때 생각 다르고 똥 누고 난 다음에 생각 다르면 그거 의리 없는 거고요. 그렇게 얍삽한 짓을 하면요,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뭐였지?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LA 지금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 다음번에는 정치적 부담이 안 돼요? 2025년 8월 15일에는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 2025년 크리스마스 때는 부담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안 될 것 같아? 이런. 지금 부담이 된다, 다음으로 미루자 하는 놈은요, 다음번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 얘기 안 할 것 같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누가.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자료는요, 전북대 자료입니다. 4년 만에 뒤집힌 전북대 교수 자녀 입시 부정, 입학 취소 번복. 자, 이게 뭐냐면요, 전북대 교수가 자기 자녀에 대한 입학을 장난질을 칩니다. 떨어져야 될 애가 붙은 거야. 특히 논문 같은 거, 미성년자 논문 이런 거 쓰게 해가지고 희한하게 점수를, 면접 점수를 더 받도록 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딱 걸립니다. 그래서 입학 취소가 되죠. 그런데 재판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입학 취소가 취소됩니다. 입학 취소가 취소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얘는 계속 합격 그대로 된 거야. 자, 전북대에서는 이렇게 입학 취소가 취소돼가지고 원래 학적을 되살렸는데 조민은 뭔데? 이것만 봐도 과도하게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조민 씨 다시 의사면허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게 아니면은 조국이라도 감옥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치적 부담?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에? 자, 또 있습니다. 연세대 교수끼리 짜고 자녀 부정 입학. 전북대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연세대예요. 이거 어떻게 됐느냐? 예. 다시 이 사람들 취소 안 됐어, 이거. 학교 그대로 다녀. 졸업했어요. 근데 왜 조국은 그렇게 되는데? 한동훈 딸내미 입시 문제 거론도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근데 왜 조국은 이게 이러고도 정치적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옳은 일을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지금 문제가 돼요? 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혁의 시기를 놓친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그 짓을 또 하자고? 야, 진짜 이화영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 조직적인 검찰의 기획이나 조직적인 검찰의 이 증거 조작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증거가 조작됐다. 진술이 왜곡됐다. 이미 확실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배상윤 KH그룹 회장한테서 새로운 폭로가 나옵니다. 대북송금은 이재명과 무관하다. 민주당과 무관하다. 그런 보도가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심지어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북한과 비밀리에 걸로써 경기도나 이재명은 잘 모르는 거다. 이재명과 경기도가 모르면 이화영도 몰라요, 정성이잖아.
그랬으면 지금 이화영 억울한 옥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풀어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사면이 곤란하면 일단 가석방으로 풀어준 다음에 착착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뭐가 정치적 부담인데? 자, 여러분, 저는요, 이 사안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면하고 복권하고, 물론 좋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진실을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조국 가족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 그 억울함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와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서 증인을 협박하고 진술을 안 해주면 증인을 협박해가지고 니 이딴 식으로 진술하면 너도 감옥 보내버린다? 라는 식으로 위협해가지고 진술 받아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인이 법정에서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단국대 장모 교수 아들은 실제로 법정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단국대 장모 교수 자신이 써놓은 진술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씁니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 줬으니 아들은 건드리지 마시라.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기서 이미 왜곡된 진술이 있다는 증거가 나왔잖아. 이화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정원에서 파일이 나왔잖아요. 국정원 파일이 나왔어. 대북 송금은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짜고 주가 조작한 거였다고. 경기도 이재명, 이화영과는 상관없다고. 국정원 파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원 파일이 거부당하죠. 자, 또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 보세요. 타임라인이 나왔잖아. 유동규 만난 적 없다고. 그런데도 유죄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왜곡, 조작, 이것들을 바로 잡으려면은 재심이 필요하고요. 재심을 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지금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재심과 재심을 위한 진상조사. 말 그대로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될 판에 지금 뭐라고? 사면도 못 해주겠다고 정치적 부담이 돼서? 그러면은 향후 이들을 재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정치적 부담돼서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이 억울한 이화영 부지사의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시켜주고 풀어주지 않으면요, 5년 뒤에 이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갑니다. 이거 증거가 조작됐고 검찰이 증인을 협박했고 그래서 그 검사들이 증인을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이화영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키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대가로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진급했다. 요 내용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원상복구, 그 다음에 명예회복을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5년 뒤에 피해를 봐요.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면조차, 가석방조차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 건데? 재심 어떻게 할 건데? 재조사 어떻게 할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고통 겪은 사람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 저 같은 이런 사람들 조국의 덕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기사 쓰고 그들에 대해서 보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 돈 벌었잖아. 그랬으면 조국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조국의 덕 봤잖아, 니들. 근데 조국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될 때 딴소리를 한다고? 에레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민주 진보 떠나서 인간이 되라 이것들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왜 사면되어야 하는지, 사면을 넘어서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한 재조사와 재심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준비는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분노는요, 윤석열이나 이 찍들에 대한 분노보다 더 진짜 참담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조국 대표나 그 가족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우리 유튜브 통해서 막 알리고 했잖아. 우리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알린다고 시민들이 우리 얼마나 응원해 줬습니까? 이거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물론 내가 윤석열이나 한동훈한테 탄압받을 각오를 하고 한 거지. 하지만 진짜 피해를 본 사람은 조국 아니야? 결국 내가 딱 원한 건 아니지만 조국이 피해를 본 만큼 나는 돈 벌었잖아. 그렇게 했던 진보진영 유튜버들 많지 않아요? 에? 솔직히 쥐뿔도 안 먹은 것도 모르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 몇 개 찝어 와가지고 주워 섬기면서 반복적으로 무슨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막 떠들면서 다니면서 그걸로 돈벌이 했던 놈들 있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조국 사면하면 안 된다고? 에이 나쁜 놈들아. 에이 나쁜 놈들아. 니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놈들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의리가 있어야 돼. 인간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진짜. 열받네. 아우, 진짜. 참, 제가 참 욕을 안 하고, 험한 소리를 안 하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참 요즘 같은 경우에, 오늘은 정말 화가 나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